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조종사 비비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이탈리아 로마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두 번째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판테온 신전에 이어 트레비 분수에서 콜로세움까지의 투어 코스입니다. 트레비는 삼거리라는 뜻으로 이곳으로 세 개의 길이 모이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트레비 분수는 옛 로마 시대에 물을 공급하던 수로가 끝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한때 150만 명에 달했던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4개의 고가 수로를 건설하였고, 이로 인해 물이 풍부해지고 도시 곳곳에 분수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 교황들에 의해 상수도를 전면 수리하게 되고 새로운 수도를 개발하여 물의 공급을 원활히 하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러 분수를 세우게 되는데, 그중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 트레비 분수입니다. 트레비 분수 가운데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서 있고, 이를 양 옆에서 반신반어의 바다의 신인 트리톤이 보좌하는 모습인데요. 트레비 분수의 왼쪽은 격동의 바다를 표현하였고, 오른쪽은 고요한 바다를 상징하여 바다의 두 이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기는 매우 유명한 전통 중 하나인데요.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간혹 한 개를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두 개를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매일 3,000유로 정도가 트레비 분수대 바닥에 쌓이는데, 로마시에서는 매일 밤 이 동전을 수거하여 로마 내 문화재 복원과 보호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베네치아 광장을 거쳐 조국의 재단으로 이동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1500년 동안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이탈리아를 통일시킨 왕이 바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입니다. 이 건물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인데요. 기념관 한가운데에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끈 엠마누엘레 2세의 청동 기마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 중앙 계단엔 이그노토 밀리티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이그노토 밀리티란 이름 없는 용사라는 뜻으로 세계 1차 대전 당시 전사한 무명 용사들의 무덤과 그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조국의 재단은 건물이 매우 커서 맞은편 베네치아 광장 끝단에서 보셔야 건물 전체를 한 시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국의 재단에 올라가시면 베네치아 광장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며, 뒤로 가시면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의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워킹 투어의 마지막 코스를 일부러 콜로세움으로 했는데요.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지는 일몰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몰 후 다시 조국의 재단과 포로 로마노를 감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이제 콜로세움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는 길거리 화가, 공연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로마에 방문하시면 반드시 오는 이곳 콜로세움에 대부분 외관만 보시고 기념 사진을 찍기만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티칸과 이곳 콜로세움은 여행사를 통하여 입장하셔서 투어 가이드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이미 투어 가이드를 통해 이곳을 설명받았는데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겸 혼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곳 콜로세움은 안전상의 이유로 최대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정 시간에 입장하는 패스트트랙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입장하였습니다. 콜로세움은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4층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경기장 관람석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는 콜로세움의 역사와 각종 미니어처를 전시하고 있어서 여행 가이드를 통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거대한 콜로세움은 6만여 명의 유태인 노예들에 의해 건설하는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콜로세움은 검투사의 경기와 동물 사냥, 모이 바다 전투의 재현 등 드라마와 같은 공연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캐톨릭이 된 후 검투사들의 싸움장인 이곳 콜로세움 중앙에 성당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로세움 이곳에 성당을 짓기 위하여 모았던 수많은 자재들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3층에 올라가시면 콜로세움의 내부를 한눈에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콜로세움은 완전한 타원형이었는데 349년에 로마의 대지진으로 겉을 둘러싸고 있는 타원형의 절반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에서 바라보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콜로세움 서쪽에 서 있는 이 문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12년 그의 라이벌이었던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기념으로 세운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의 높이는 21m에 달하며 벽면의 부조는 황제의 업적과 전쟁 장면 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 황제에게 승전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개선문 중 가장 크며 파리의 개선문도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떠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앙 경기장을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이 정교한 지하 구조물을 나무 바닥으로 덮어 그 위에서 경기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동물과 검투사가 경기 전 대기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콜로세움 내부에는 거대한 십자가도 놓여 있는데요. 이곳은 검투 경기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용했기 때문에 콜로세움 내부에 거대한 십자가를 세웠고, 실제로 매년 성금요일에 로마 교황이 콜로세움 주변에서 십자가의 길 행렬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일몰 40분 전입니다. 골든아워 시간이 다 되어서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일몰 타임랩스를 촬영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로마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나중에 로마 주요 관광지의 야경만 다룬 컨텐츠를 만들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여러분의 로마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바티칸 박물관과 성 베드로 성당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콜로세움의 야경 영상 보시면서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